23일 경남 김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헌화와 분향에 이어 묵념을 마친 정 대표는 감정이 북받친 듯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립니다. 손으로 두 눈가를 훔치며 감정을 추스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정 대표의 봉하마을 방문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번 행보는 일련의 과정이 17년 전 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상기하며 당의 오랜 과제였던 검찰개혁을 완수했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노장님, 노사모 회원 아이디 쌀이비 정청래입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이어 검찰의 전횡을 근절하게 됐다며 더 단단해진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길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끝내 그 길을 걸어온 검찰개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과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같은 언어는 아니죠. 곽상원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건 본인이 검찰에 피해를 받기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권으로 상징되는 수사 권력으로 인해서 많은 정치적 폐해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 수사 권력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그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 피해를 보지 말자고 하는 것이지 본인의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죠. 근데 지금 현실을 보게 되면 어떤 정치적 주장 그리고 어떤 정치적 개혁안에 찬성하면 마치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를 따르는 것이고 거기서 반대하면 노무현 대통령을 반대하거나 배신자로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내일 곽상원 의원과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요즘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답답함을 넘어서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를 지켜보고 있으면 민주당의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의 일상적 감각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과거 우리 사회를 극심한 진영 대립으로 몰아넣었던 조국 사태의 데자비를 느낀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신의 논리는 완벽하다고 확신하지만 정작 평범한 국민이 무엇을 불안해하고 무엇을 묻는지 들으려 하지 않는 모습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 채 자신들만의 언어와 확신 속에 갇힌 정치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야기합니다. 봉하마을 묘소를 찾아서 눈물을 흘리고 검찰 권력에 의해 고통받았던 그분의 삶을 되새깁니다. 노 전 대통령이 당시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검찰개혁이 과거의 원한을 갚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사적 복수의 무대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의 권리와 미래의 제도를 설계하는 공적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이 묻는 것은 단순하지요. 보안 수사권이 사라진 뒤 우리 가족이 범죄 피해를 입으면 부실한 초기 수사를 누가 바로잡습니까? 경찰이 놓친 증거나 법리를 다시 살펴볼 장치는 충분히 마련돼 있습니까? 검찰의 권한을 줄인 뒤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검찰개혁에 반대하느냐라고 되묻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논점 회피입니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과거의 눈물을 정치적 정당성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불안해하는 국민에게 새 제도가 더 안전하고 공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정치학에서 민주주의의 핵심 요건 가운데 하나로 민주적 반응성을 꼽습니다. 시민이 요구를 보내면 정당과 정부가 이를 듣고 정책을 조정하거나 최소한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거에서 표를 얻었다는 이유로 임기 동안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은 권력을 위임했지만 백지수표를 건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들이 언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아무런 대안 없이 폐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까?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중단이 아닙니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과 정치적 수사는 통제하되 보험죄 피해자의 권리 구제 수단까지 약화시키는 일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수사 역량의 유지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목표가 아닙니다. 정치학의 중위 투표자 정리는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정당이 극단적 지지층만이 아니라 유권자 분포의 가운데에 있는 시민, 즉 평균적인 유권자의 판단을 중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현실 정치가 수학 공식처럼 움직이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극단적인 주장만 반복하는 정당이 중도층과 무당층의 신뢰를 잃고 선거에서 고립된다는 점만은 수많은 정치적 경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와 몇몇 영향력 있는 방송의 반응을 대한민국 전체의 민심으로 착각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네,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모르지 않으시겠죠? 딴지입니다. 몇몇 영향력 있는 방송인 김어준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의 확신을 강화하는 현상, 누차 말씀드린 대로 에코 챔버, 즉 반향실 효과라고 부르지요. 자기 편의 주장만 계속 듣다 보면 소수의 격렬한 환호가 국민 다수의 동의처럼 느껴집니다. 반대 의견은 모두 적대 세력의 선동으로 보이고 우려를 제기하는 같은 편조차 배신자로 낙인 찍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정당은 국민을 대표하는 조직이 아니라 특정 커뮤니티의 감정을 대리하는 조직으로 전락합니다. 그 좁은 방 안에서 받는 박수는 달콤할 것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게시판의 추천수와 실제 선거의 표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특정 스피커의 조회수와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역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정권을 상대편에게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패한 뒤에도 자신의 오류를 성찰하기보다는 음모론, 나아가 부정선거론으로 현실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론이 불거지면 먼 산 쳐다보죠. 이자들은. 절대 뒷감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태도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 민심은 여론조사 숫자를 무조건 숭배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대중의 판단도 때로는 틀릴 수 있고 개혁은 일시적인 반대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정치는 단순히 여론을 추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국민을 설득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여론대로 따라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설득과 무시는 다릅니다. 지도력과 독선도 다릅니다. 국민의 우려를 경청하고 근거를 제시하며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민주적 지도력입니다. 반대로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자신들만이 정의롭다고 믿으며 밀어붙이는 것은 독선입니다. 제발 평균 민심을 존중합시다. 평범한 국민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범죄 피해자가 호소할 통로마저 사라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개혁의 명분과 시민의 안전이 함께 보장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이고 정치가 마땅히 귀 기울여야 할 평균적인 요구입니다. 이 민심을 외면하고 조롱하는 정당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냉혹하지만 피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법칙입니다. 조국을 그렇게 옹호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특정 정치인이나 선동적 스피커는 정당이 패배해도 조회수를 올리고 영향력을 유지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평범한 시민이 치르게 돼 있습니다. 무능하고 위험한 세력에게 다시 권력이 넘어간다면 그 피해는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 전체에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살아남고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 중심을 잡으려면 특정 커뮤니티의 환호가 아니라 국민 다수가 서 있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도 누가 더 강경한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누가 국민의 불안을 경청하고 개혁과 상식 사이의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평균 민심을 잃은 정치는 선거만 지는 게 아닙니다. 정당의 존재 이유와 민주적 정당성까지 잃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제일 좋은 점은 일단 이제 화산해토라는 크기 부드럽고 물 빠짐이 좋고 당근이나 이런 우엉이나 뿌리 작물들을 재배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 미네랄이 풍부한 용암 해수를 가지고 배채소를 만들잖아요. 소비자들이 건강한 버섯을 드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유기농을 고집한다든지 버섯도 아주 깨끗하고 늘오는 땅을 사랑하는 농부들의 철학입니다. 제주 유기농 야채 100%, 늘온 야채수. 지금처럼 습하고 더운 여름 이거 꼭 챙기셔야 합니다. 바로 늘온 야채수입니다. 자, 3차 물량이 출고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주문 폭주로 준비된 수량이 전량 완판됐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다음 추출 물량을 선점하시는 긴급 예약 판매로 전환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에비앙급 미네랄을 품은 경도 200 이상의 제주 용암 해수에 100% 유기농 야채를 진하게 우려냈습니다. 솔직히 단순히 비싼 프리미엄 생수 사 드시는 것보다 훨씬 이득입니다.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야채에 살아있는 영양까지 모두 챙기는 것이니까요. 먼저 받아보신 분들의 후기가 증명합니다. 아침이 다르다, 변비까지 싹 사라졌다라면서 드셔보신 분들이 먼저 알아보시고 수십 팩씩 쟁여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 라인을 24시간 풀 가동하고 있는데도 물량이 모자랄 지경이라고 하는군요. 아침마다 습관처럼 마시는 5,000원짜리 아이스 커피, 그거 딱 한 잔만 아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단 1,800원이면 속 편하고 활기찬 하루가 보장됩니다. 비싼 여름 보약 대신에 훨씬 가볍게 매일 건강을 챙기시는 겁니다. 7월 20일부터 오늘부터군요. 순차 출고될 4차 물량 또한 지금 예약하지 않으시면 언제 마감될지 모른다고 하는군요. 화면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즉시 아래 링크를 누르셔서 예약 순서부터 확보하시고요. 운전 중이신 분들은 늘온 야채수 5글자만 기억하셨다가 차 멈추자마자 바로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